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어떤 컵에 물이 절반 정도 차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건 사실입니다. 물이 딱 절반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하나 두고 반밖에 안 찼다 라는 주장과 반이나 차 있다 라는 주장은 어떤 사실과 증거를 긁어 모아도 좁혀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욕설만 아니면 많은 댓글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팩트로서 반박이 아닌 것들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의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제가 영상 초창기부터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꾸준히 설명드려 왔고, 다만 이것들이 경제 위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 다들 힘들다 하면서 죽는 소리 낼 때가 오히려 투자 타이밍이다. 실물 경제와 금융위기를 구분해서 생각하자. 이러한 것들을 모두 경제 지표를 근거로 다 설명드렸었죠. 몇몇 분들은 제가 무슨 뇌피셜로 떠들어댄다고 하는데 과거 영상들을 모두 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물이 딱 절반 차 있는 상황 속에 그냥 살짝 긍정적인 견해를 표출했을 뿐입니다. 저의 과거 발언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슨 부동산 사재기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실거주용 부동산 한 채는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물론 저는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쪽을 볼까요? 제가 미국 주식은 사랑이랬죠. 주식하실 거면 시총이 큰 4차 산업 관련 미국 주식을 사세요.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마이크론, 애플, 아마존 등등요. 게다가 최근 들어 미국 주식이 너무 오른 것 같으니 절반 정도는 현금화 혹은 채권 매수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견해도 드렸었죠. 이게 무슨 폭등론자의 견해인가요? 저는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뿐입니다. 이번 코스닥 폭락이 오기 전부터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두 가지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만 하겠지만 나머지는 단타만 치는 게 낫겠다고 저의 견해도 말씀드렸습니다. 딱히 따지고 보면 그리 세게 말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달러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안티가 많이 생겼죠. 아마 5월쯤이었나요? 그때 원달러 환율이 1194원 할 때 다들 달러에 미쳐서 달러 사재기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세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달러는 절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한 달 후에 봅시다. 네 말 틀리면 채널 폐쇄시켜라. 대깨문 책임질 수 있냐 등등. 제가 그때 드렸던 의견이 원달러 환율은 올라봤자 1240원 수준이니 크게 먹을 게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경제 위기가 걱정된다면 금을 사라고 했잖아요. 금. 이때도 반대 의견이 엄청 많았었죠. 하지만 다 결론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면 저는 그냥 물이 절반 정도 차 있는 팩트를 살짝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세상을 다 좋게 본다? 이런 편견은 거두시고 앞으로 채널 내에 부정적인 댓글은 제가 무시하거나 혹시 더 심하면 차단하겠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합니다. 전 제가 말한 대로 부동산, 미국 주식, 금 모두 사둬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주식은 조금 손실 중이네요. 이제 영상의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어느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터질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자주 설명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다른 영상들을 올려드리느라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전체적으로 훑어볼게요. 저의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개방형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은 수출의 증감률에 따라 경기 변동성이 커집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 금액의 25%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재조립하여 세계 최대 소비 대국인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도 전체 한국 수출 금액의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 둘 중 한 국가의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에 준하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한국의 수출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의 수출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가 하락, GDP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를 체크하고 이들의 경제가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경제 위기의 조짐이 포착되면 우리는 하루빨리 위험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겠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및 출하 정도, 재고, 고용 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치화한 것으로서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인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급락하는 경우 경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2018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면서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지수의 둔화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현재 제조업 수축 국면을 우려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구재 수주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구재란 한번 쓰고 버리는 물품이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제품처럼 3년 이상 쓸 수 있는 내구성 제품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항공기와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구재 수주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활발하고 물건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구재 수주는 일반적으로 설비 투자 증가율의 선행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내구재 수주는 2018년도 이후에 지지부진합니다. 과거에 비해 변동폭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만큼 내구재 수주의 증감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향후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내구재 수주, 설비 투자 증가율 모두가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구재 수주와 관련 있는 경제 지표는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미국은 GDP의 10%가 제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제조업보다 소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15년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던 소매 판매 증가율은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18년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맞춰 6월 내구재 수주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2%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주춤거리던 미국 경제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구재 수주, 소매 판매 증가율뿐만 아니라 고용지수, GDP 같은 경제 지표도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미국의 경제 지표를 통하여 미국의 경제는 아직 경제 위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단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최근 약간 주춤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춤거림 역시 반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가 증가해야 미국의 수입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한국의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실제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급증했던 15년도부터 미국의 수입량 역시 급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 내구재 수주가 반등 추세입니다. 이게 지속적일지 체크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미국의 제조업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의 수출 금액 역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미국의 경우에 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으니 중국의 경제 지표는 결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2분기 GDP 증가율이 6.2%가 나왔습니다. 이는 경제 위기 이래 최저치로서 중국도 드디어 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면 10년 동안 50 주변에서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18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 역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박스권 내 움직임으로서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더 하락할 수 있겠죠. 중국은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제조업의 반등을 꾀하는 동시에 내수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18년도 이후 오히려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고 내내 감소하던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최근 들어 10%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경기가 둔화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돈을 무리하게 풀어서 나온 결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이는 일시적이고 중국이 풀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소매 판매 증가율의 반등이 지속되는지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무리하게 돈을 풀면서 경기 회복을 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의 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돈을 다 풀었을 때에도 지금 반등 중인 소매 판매 증가율이 꾸준히 유지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어쨌든 중국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의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중국은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 경제 위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사견을 조금 섞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여러분이 모두 아는 시기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런 대비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중국의 여러 기업들의 디폴트 위험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영 기업이 많기 때문에 만약 부도가 나면 안 되는 핵심 기업이 흔들리면 바로 정부 자금이 들어오면서 살릴 거라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즉 핵심 국영 기업의 부도 위험이 포착되면 이때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핵심 기업의 부도 한 건은 어느 정도 정부의 돈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개 발생하면 정부 입장에서 막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 봅니다. 짜잘한 기업의 부도는 정부 입장에서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의 경제도 아슬아슬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독일의 최대 은행인 도이치방크 또한 걱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를 체크하면서 경제 위기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양국 모두 경제 위기의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어느 부분은 이미 경기 침체로 돌아섰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등을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잘 해결된다면 한국의 수출도 따라서 개선될 거라 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